진짜 너무 많은 질문을 해주신 거예요. 진짜 질문이 너무 많아가지고 수능 보고 나서 너무 논다고 군대 보내시면 안 됩니다. 야망은 있는데 게으르면은 질투와 부러움만 생긴다. 전 여자친구의 카톡을 확인하는 남자친구의 빙의를 해봤는데 한 일주일 뒤에도 혹시 바뀌었나? 하면서 보고 싶고 막 한 달 뒤에도 혹시 이번에 또 바뀌었나? 이거 혹시 내 얘기 아니야? 혹시 이거 내가 찍어준 사진 아니야? 혹시 다른 여자친구 생긴 거 아니야? 앞에 변명을 다 싹 무시하고 그냥 다른 여자가 나온 겁니다. 아이가 사춘기잖아요. 그럼 본인은 갱년기입니다. 막 미쳤나봐. 내 머리가 이만큼이 사라졌어. 막 이러면서 왜 그거를 원하세요? 왜 그걸 스스로 자초하시죠? 안녕하세요, 쪼미입니다. 오늘도 이제 두 번째 고민 상담소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 저번에 고민 상담소에 비해서 진짜 너무 많은 분들이 진짜 너무 많은 질문을 해주신 거예요. 진짜 질문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선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와 이거 촬영 시간 진짜 난리 날 것 같은 그런 불길한 얘기가 조금 있습니다.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헤어진 여자친구와 재결합할까요? 요거는 저는 헤어진 여자친구랑 재결합하는 거는 양쪽에서 둘 다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헤어질 만큼 중요한 문제점이 있었던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둘 다 정말 노력하고 그럴 마음이 있다면 다시 잘 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다시 잘 될 가능성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일단 만나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 싸웠던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풀고 넘어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다음 질문입니다. 아들놈이 수능 끝나고 매일 술 처먹고 새벽에 들어와요. 얘를 군대를 보낼까요? 근데 수능 끝나고 술 먹고 놀고 하는 거는 당연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왜냐면 지금까지 수능 보느라고 공부했잖아요. 그러면은 계속 놀 거고 대학 붙어서 대학 입학하잖아요. 그러면은 아마 1학년 내내 놀 겁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사실. 그래서 1학년에 학점 따기가 진짜 쉬워요. 왜냐면 1학년 때 다 놀기 때문에. 그만큼 그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3년 내내 공부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어느 정도 풀어줘야지. 수능 보고 나서 너무 논다고 군대 보내시면 안 됩니다. 군대는 어차피 가야 되잖아요. 어쨌든 가야 되는데 그 시기까지 가라 마라 하는 거는 이제 성인인데 그건 조금 너무 투머치인 것 같고 가고 싶을 때 보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면 뭐 학점 망했다거나 뭐 아니면 너무 놀아가지고 뭐 학사 경고를 받았다거나 이러면은 군대 보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수능 끝나고 매일 술 먹는 거는 정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6년 정도 만나고 헤어진 전 여친이 1년 넘도록 생각나서 힘든데 이럴 땐 어떻게 잊어야 할까요? 군인이라 그런가? 일단 1년 넘도록 생각나는 건 진짜 찐사랑이네요. 찐사랑이긴 한데 맨 마지막에 군인이라 그런가? 근데 군인일 때는 이제 여자친구를 만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여자친구가 있었던 사람들도 군대 가면 헤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진짜 군인이라서 그럴 수 있어요. 지금 다른 여자가 없으니까. 주변에 여자가 없고 주변에 여자를 만날 기회가 없으니까 마지막 여자가 계속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힘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군대 전역하고 나서도 생각나면 한번 연락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지만 제 주변 남자애들을 보고 있자면 전역하면 또 새로운 여자 잘 만나더라고요. 그래서 전역할 때까지만 버티세요. 다음 질문입니다. 언니, 하고 싶은 것도 있고 할 것도 있는데 무기력하면 어떻게 할까요? 이게 어떤 되게 유명한 CEO 막 이런 사람이 한 말이 있어요. 내가 야망은 있는데 게으르면은 질투와 부러움만 생긴다. 뭐 이런 말을 했던 것 같거든요. 내가 꿈은 이만큼 꿨어. 근데 게을러서 그걸 실현을 못해. 그러면은 그건 진짜 그냥 다른 사람들에 대한 열등감만 생기는 거고 그리고 본인에 대한 자괴감만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잘 파악해서 내가 요만큼 하고 싶다 해서 요만큼을 이루고 그 다음에 더 큰 거를 하고 싶어 하고 큰 거를 이루고 이렇게 차례대로 나가는 것도 방법이고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본인이 깨달았잖아요. 지금 하고 싶은 것도 있고 할 것도 있는데 무기력하다 이거는 게으르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할 게 있으면은 해야 되는 거고
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진짜 노력을 해야 돼요. 그 노력을 하는 거는 진짜 작은 것부터 노력을 해서 그걸 이뤄나가는 수밖에 없거든요. 자기가 설정한 자기의 목표, 이룰 수 있는 능력과 끈기, 그것들을 이뤄나가야지 게으르게 무기력하게 있거나 하면은 될 일도 잘 안 됩니다. 왜냐면 본인이 꿈을 꾸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아, 이거 너무 재밌다. 카톡 프사를 뭐로 해놓으면 헤어진 남자친구에게 쿨하고 너 없이도 잘 사는 여자로 보일 수 있을까요? 근데 헤어진 남자친구가 본인 프사를 안 궁금해할 수도 있어요. 사실 진짜. 왜냐면 저는 헤어지고 나서 헤어진 사람 카톡 프사를 안 찾아보긴 하거든요. 어차피 헤어졌는데 뭐 이거 보기 시작하면 끝도 없어요. 이게 한번 보잖아요. 그러면 계속 보고 싶다? 한 일주일 뒤에도 혹시 바뀌었나? 하면서 보고 싶고 막 한 달 뒤에도 혹시 이번에 또 바뀌었나? 이거 혹시 내 얘기 아니야? 혹시 이거 내가 찍어준 사진 아니야? 혹시 다른 여자친구 생긴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게 끝이 없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안 보는 게 좋습니다. 아니 근데 이건 고민이 아니구나. 그럼 어쨌든 간에 헤어진 남자친구가 이걸 봤을 때를 가져가는 거구나. 봤을 때 쿨하고 너 없이도 잘 사는 여자로 보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프사가 없는 거 있잖아요. 프사가 없는 게 제일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지금 전 여자친구의 카톡을 확인하는 남자친구의 빙의를 해봤는데 카톡이 없을 때가 제일 불안할 것 같아요. 왜냐면 뭐지? 왜 카톡 프사가 없지? 뭐 하고 사는 거지? 뭐 하고 사는지 알 수가 없어. 뭐 웃고 있다거나 행복한 사진을 올리면 아 얘는 뭐 행복한가 보네, 아니면 행복한 척 하는 건가? 이러면서 혼자 생각이라도 할 수 있지. 프사가 없잖아요? 그러면 진짜 당황할 것 같아요. 왜 프사가 없지? 뭐지? 하면서 나 신경도 안 쓰이나 보다,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노프사를 추천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스타틴 복용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에요. 딱 경계라서 부작용도 걱정되고. 이거는 경계라고 하면은 본인 선택이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기 복용을 조금 권장을 드리는 편에 속합니다. 이거는 사람마다 다 의견이 다를 수가 있어요. 사람마다 그리고 의사마다도 소견이 다 다를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그냥 저는 조기 복용을 하고 싶을 것 같다. 내가 만약에 고지혈증 걸렸다면 저는 아마 좀 조기 복용을 할 것 같습니다. 저라고 생각하면. 다음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늘 조미님 일상을 보며 힘을 얻고 있는 28살 여자입니다. 저는 어디에서 석사 취득을 한 후 바로 취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졸업식이 끝나고 일주일도 안 되어서 상경하였어요. 그러나 체계도 없고 매달 다른 정상 방식의 월급, 직책이 매번 바뀌는 주먹구구식의 직장에서 되어 4개월 만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이후 전공을 살리기 위해 자격증 공부에 매진하여 제대로 된 이직 준비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으나 시험이 4월에 있어서 그때까지 마냥 백수로 공부만 하기에 죄책감이 들어요. 본가에 내려가 공부에만 집중하자니 현재 터전을 다 허물고 다시 내려가는 것도 아깝고 부모님께 죄송한 생각도 들고 그렇다고 월세를 내려면 일 없이 공부만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처음으로 제 전공이나 직무와 상관없는 옛 꿈에 가까운 직무를 용돈벌이 삼아 해보려 하는데 괜찮은 선택일지 고민이 됩니다. 경력을 쌓기보다 자격증 공부하면서 여러 경험을 해고파서 병행하려고 하는데 이 선택이 또 조급하며 병폐가 될까봐 자신감이 떨어지네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28살이시고 그리고 상경을 하셔가지고 직장 일을 잘 하시다가 그거 이상한 그 근무 환경에 놓여 있어가지고 지금 퇴사를 하신 거잖아요. 이직 준비를 하고 계시고 자격증 공부를 하고 계신다. 4월에. 제 생각은 그래요. 지금 4월에 시험이 있으면은 3개월 남았어요. 그쵸? 3개월 남았으면은 저는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거예요. 제가 어떤 시험인지는 모르지만 이게 시험이 얼마나 빡세냐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뭐 공무원 시험이다 이런 거라면 지금 다른 거를 같이 하는 게 살짝 말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나는 다른 일을 하면서도 시험 준비를 할 수가 있어.
이런 시험이라고 하면은 다른 거를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어떤 게 본인한테 중요한지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옛 꿈에 가까운 거라고 했잖아요. 옛 꿈에 가까운 게 본인한테 더 중요한지, 이걸로 성공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3개월 뒤에 시험이 더 중요한 건지, 이거를 경중을 따져보세요. 경중을 따져보고 더 중요한 거에 걸으셔야 될 것 같아요. 경중을 따져서 어떤 게 나한테 진짜 중요한 건지 생각을 정말 해봐야 될 것 같다. 다음 질문입니다. 집안에 휘날리는 고양이 털을 어떻게 관리하세요? 저는 고양이를 2마리를 키우기 때문에 털이 어마어마합니다. 털이 어마어마해서 저는 일단 청소를 자주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많거든요. 여기도 다 지금 고양이 털이에요. 여기 백호가 고양이 이 털뭉치가 여기 있었네. 몰랐어요. 그래서 아무튼 얘 고양이가 그냥 털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어느 순간 내 호흡기에 영향이 안 갈 정도라고 하면은 그냥 같이 살아야 됩니다.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친구들 만나러 나갈 때도 고양이 털 다 묻히고 나가거든요. 어차피 옷에 다 묻어 있으니까. 그럼 친구들이 또 백호랑 신바도 같이 왔네 이래요. 그러면 맞아, 여기는 백호고 여기는 신바야 이러면서 그냥 그러고 삽니다. 이게 마음을 편하게 먹어야 돼요. 다음 질문입니다. 이래저래 참견하는 선배라는 사람 때문에 현타가 오네요.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해라. 어찌해야 하나요? 이거는 선배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인생 선배들도 다 그럽니다. 저보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아니면 저보다 선배라는 이유로 제 인생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는 없거든요. 근데 꼭 본인이 더 잘나고 본인이 더 잘 산 사람들인 것처럼 저한테 조언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꼭 있어요. 그건 주변에 무조건 있어요. 진짜 그냥 자기 인생이 가장 최고고 자기 말이 다 맞아. 그러면 그런 분들은 이렇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야 되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결혼 취업해야지 이러면은 결혼 취업 결혼 취업 이런 식으로 날려버리세요. 그다음에 2번째, 한 귀로 흘려도 계속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계속 연락 와. 계속 연락 오고 막 분명히 자기 말 안 듣는 거 아는데도 계속 연락 오거든요. 오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진짜 그냥 연락을 안 받는 게 맞는 것 같긴 합니다. 사람은 이렇게 살다 보면은 주변에서 조언을 정말 많이 들어요. 내가 잘 되라고 저한테 하는 조언이겠지만 그게 다 상충한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걸러서 듣는 건 저의 몫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종합해가지고 이제 결정을 하고 그러는 것은 저의 몫이에요. 내가 주체적으로 결정을 하는데 방해가 될 만큼 이 사람이 조언이 심하고 막 참견이 심하다? 그러면 끊으셔야 됩니다. 진짜 끊으셔야 돼요. 다음 질문입니다. 언니가 너무 가난해서 제게 자꾸 기대요. 저도 너무 힘든데. 이거는 일단 2분 다 성인이라는 가정하에 대답을 드릴게요. 자매분이신 것 같은데? 이건 되게 중요한데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가족은요. 의지는 하되 서로 의존하면 안 됩니다. 언니가 자꾸 기댄다고 하는데 이 기댄다는 게 경제적으로 기대는 거면 이건 문제가 심각합니다. 언니도 성인이잖아요. 언니도 성인이고 여동생분도 지금 성인이잖아요. 본인의 인생은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만약에 이 언니라는 분이 계속해서 뭐 돈을 요구하신다거나 아니면 뭐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언니가 본인의 발목을 잡는 거예요. 한마디로. 언니는 언니 인생을 책임지고 나는 내 인생 책임져야 된다. 지금 내 인생 책임지는데도 힘들다라고 하고 이건 각자 도생을 해야 됩니다. 대신에 힘든 일 있을 때 얘기는 들어줄게. 위로는 해줄게. 가족으로서. 이게 맞는 접근 방법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뭐 잔인하게 들릴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로할 환경에 놓여 있잖아요. 그쵸? 알바라도 할 수 있잖아요, 언니가? 그러면은 그렇게 방치하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습관돼요, 진짜로. 다음 고민입니다. 내일 저녁 뭐 먹죠? 이거 고민 맞아요? 제가 정해지면 먹을 거예요? 제육볶음 드세요. 제육볶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니까. 그다음 다음 질문입니다. 큰딸이 이번에 경기도로 대학을 갔어요. 저희는 기숙사를 원하는데 딸아이는 자취를 원해요. 속상. 이거는
글쎄요. 저는 기숙사에 맞는 사람과 자취에 맞는 사람이 좀 정해져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들어요.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엄청나게 불편해요. 기숙사 룸메이트 잘못 만나서 막 걔가 맨날 술 먹고 다니고 저 공부하고 있는데 옆에서 막 자꾸 놀자 그러고 이러면은 같이 성적이 망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자취를 좋아합니다. 저도 처음에 독립할 때 부모님이 기숙사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기숙사에 잠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제 룸메이트가 저랑 생활 습관이 너무 다른 겁니다. 저는 이제 한 7시 반에서 8시 정도에 일어나는데 이제 룸메이트는 대여섯 시에 일어나는 사람인 거예요. 진짜 5시, 6시부터 일어나서 너무너무 부지런한 거예요, 이 친구가. 팩도 하고 막 뭐도 하고 이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조금 힘들어하다가 그냥 다음에 이제 부모님한테 말을 했어요. 요런 이유 때문에 내가 기숙사 생활보다는 자취를 하는 게 내 생활 습관이랑 그 다음에 내 수면 패턴이랑 그 다음에 내 건강에 더 좋을 것 같아. 정신 건강에 좋을 것 같아. 라고 해서 저는 나갔죠. 그리고 나가고 되게 행복했어요. 경제적인 이유로 잠깐 들어가서 내가 이거에 괜찮은지는 한번 봐보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돈이 진짜 한 반 정도밖에 안 들긴 하거든요, 기숙사에. 그래서 한번 설득을 시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만난 지 한 달 된 남자친구가 멕시코 뭐 어디 인턴 때문에 출국할 것 같다는 말과 함께 24일부터 잠수 탔어요. 이거는 좀 합리적 의심인데요. 일반화일 수도 있는데요. 12월 24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쵸? 크리스마스 이브. 크리스마스 이브에 잠수를 탔다? 이거는 앞에 변명을 다 싹 무시하고 그냥 다른 여자가 생긴 겁니다. 미쳤어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잠수를 타게? 크리스마스에 여자친구랑 같이 보내고 남자친구랑 같이 보내고 싶은 게 모든 한국인의 기본적인 정서인데 그 크리스마스 이브 날에 뭐 인턴에 가서 뭐 출국해야 된다면서 뭐 잠수를 탔다? 뭐 출국하면은 연락이 왜 안 됩니까? 한국인들 핸드폰 없으면 못 살아가지고 다 이심인지 뭔지 그것도 사든지 로밍을 다 해서 가는데 이거는 말이 안 되고요. 이건 그냥 다른 여자 생긴 거고 나쁜 놈입니다. 이거. 멕시코에서 돌아오지 마라 이놈아. 다음 질문입니다. 사춘기 딸과의 잦은 감정 싸움으로 너무 지쳐요. 관심을 주면 알아서 한다고 짜증. 내버려두면 자신을 무시한다고 짜증. 이거는 일단은 사춘기는 진짜 사춘기가 좀 무섭긴 하거든요. 사춘기 때 진짜 이상한 멘탈 상태를 가지고 있잖아요. 호르몬 때문에. 근데 이때 하나 주의해야 되는 건 뭐냐면 아이가 사춘기잖아요. 그럼 본인은 갱년기입니다. 보통 갱년기와 사춘기의 싸움이에요, 이게. 그래서 대부분은 갱년기가 이기거든요. 대부분은 부모가 이기는데 이거는 제 생각에는 관심을 줄 때는 막 관심을 가지다가 내버려둘 때는 또 너무 무시하니까 그러는 것 같은데 이게 일정해야 되거든요. 일정한데 보통 이때 갱년기라서 내가 일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갱년기일 때는 그 애들도 좀 무섭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호르몬이 일정하지 않다. 그러니까 부모도 일정하지 않고 딸도 일정하지 않다. 그거를 스스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미성년자는 깨닫기가 쉽지가 않아요. 본인이 사춘기인 거를 깨닫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부모님이 그래도 부모님이라도 아 내가 갱년기라서 내가 조금 왔다 갔다 하는구나. 내가 조금 이렇게 안정을 잡고 중심을 잡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최선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그간 열심히 살아왔지만 이혼 후 인생이 망한 것 같아서 어찌 살아야 할지 막막해요. 제가 첫 번째 고민 상담소에서도 한 말이 있지만 이혼을 엄청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하고요. 이혼한다고 나쁜 게 아니에요. 당연히 이혼하면은 인생이 흔들리는 고통을 겪겠죠. 왜냐면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혼을 하면은 내 인생이 마치 전체가 실패한 것처럼 느끼기가 쉽단 말이에요. 인생이 망했다는 그 결론, 그거는 그 원인과 결과가 잘못된 거예요. 나는 이혼을 했기 때문에 인생이 망했어. 이 원인과 결과가 아예 잘못된 거기 때문에 그것부터 먼저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어떻게 더 잘 살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잘하는 것과 하고 싶은 것 중 뭐가 우선순위일까요? 이거는 진짜 답이 없는 질문인 것 같은데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잘하는 걸로 돈을 좀 벌어놓고 그 다음에 하고 싶은 것을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잘하는 것이라는 건 안정적인 거잖아요. 내가 안정적으로 잘하는 것, 그걸로 내가 수익 활동을 하고 잘 벌 수 있는 것으로 하면서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취미생활로 하다가 그걸, 왜냐면 하고 싶은 건 잘하는 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로 성공할 때까지는 그 내가 잘하는 걸로 뒷받침하는 것이 주변 사람들한테도 피해 안 주고 내 자신도 불안하지 않게 내 인생을 꾸려나갈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가족이랑 대화가 안 통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족이랑은 원래 대화가 안 통합니다. 왜냐면 세대가 다 달라요. 이 한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하는 게 다 다르고 의견이 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랑은 대화가 안 통하는 게 당연하지만 세대 간에 배울 점이 있고 걸러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거를 잘 생각해가지고 배울 점은 배우고 걸러야 될 점은 걸러서 대화하는 게 본인이 스트레스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음 질문입니다. 알코올 중독인데 끊을 수가 없네요. 일하는 데는 지장 없지만 앞으로가 걱정입니다. 알코올 중독은 뭐 병원에서 진단받으신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알코올 중독을 진단을 하려면 일단 3가지 중에서 뭔가 문제가 있어야 됩니다. 사회적 관계, 신체적, 정신적 이렇게 해서 3가지의 문제가 생기면은 알코올 중독이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술이야 당연히 조절해서 드시는 게 가장 좋겠죠. 근데 이게 끊는 게 되게 만약에 너무 어렵다고 하면은 병원에 가셔서 도움을 받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일단은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본인 건강 상태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술을 혼자 끊는 게 힘드시다면 정말로 병원에 가셔서 도움을 받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조민님은 옷을 고를 때 나만의 기준이나 특별히 중요하게 보는 게 있나요? 제가 옷이 막 엄청 많지는 않아요. 저는 어떻게 옷을 입냐면요. 기본적인 템들을 많이 사요. 기본적인 아이템. 그러니까 막 무늬가 많지 않고 디자인도 좀 무난무난한 거? 왜냐면 그런 것들이 되게 오래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무늬가 많잖아요? 그러면은 내년에 보면 그게 촌스러워요. 그래서 버리고 싶더라고요. 또 사고 싶고 다른 무늬가 또 사고 싶고. 근데 그냥 기본적으로 아무런 무늬가 없는 거를 사면은 그건 2년, 3년이 지나도 안 질리더라고요. 하나의 팁이 있다면 색깔을 정말 다양하게 사요. 무채색만 입지 마시고 옷을 한번 색깔을 좀 다양하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저는 검정색 신발이 2개인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검정색 신발을 사지 않아요. 운동화도 그렇고 뭐 구두도 상관없어요. 그냥 다른 색으로 무조건 사려고 해요. 가방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하면은 그래도 좀 색감이 다양해 보이니까 화려하게 입지 않더라도 훨씬 더 다채롭고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색감을 다양화하라. 그거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경영이 어려워서 개인 사업을 접어야 할지 고민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새로운 도전도 쉽지가 않고요. 조미님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 개인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조금 다를 것 같긴 하지만 자영업이라고 그냥 생각을 하고 답변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자영업은 경영이 어려워지는데 2가지 문제가 있어요. 일단 그 사업 자체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2번째는 외부적 요인, 구조적 요인, 그러니까 뭐 국가적 요인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일단 개인적 요인으로서 뭔가 음식점이라고 하면 음식이 맛이 없나? 불친절한가? 뭐 위생 상태가 안 좋은가? 이런 것들을 먼저 의심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내 사업이 지금 다른 사업이랑 비교해봤을 때 혹시 뭔가 부족한 게 있지 않나? 그거를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2번째는 국가적, 뭐 구조적, 아니면은 뭐 외부적 요인들 이런 것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터졌어. 다 지금 망하게 생겼어. 다 안 돼 잘. 아무도 지금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아. 그러면 그거는 버텨야죠. 버티는 수밖에 없습니다. 버티거나 아니면은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다른 일을 해야겠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업을 한번 해보신 분들은 2번째 사업을 할 때는 더 성공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내가 첫 번째 사업을 하면서 느꼈던 점들을 다 잘 파악하고 그걸 보완하기만 하면은 다음에는 더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발머리도 잘 어울릴 것 같은 여자친구가 있는데 머리를 자르도록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 좀 큰일 나실 발상을 하고 계신데요. 여자들은 긴 머리를 단발로 자르면 무조건 성격이 더러워집니다.
진짜 무조건 막 멘붕 오고 갑자기 머리 짧아지잖아요. 그러면 성격도 더러워지고 호르몬도 막 날뛰고 막 미쳤나봐, 내 머리가 이만큼이 사라졌어 막 이러면서 막 진짜 신체의 일부를 잃는 것처럼 진짜 막 갑자기 정신이 획가닥 하거든요. 왜 그거를 원하세요? 그 분명히 그 영향은 남자친구분한테도 갑니다. 그 짜증과 그 멘붕과 이거 왜 그걸 스스로 자초하시죠? 저는 진짜 아무리 단발이 어울릴 것 같아도 본인이 스스로 자르기 전에는 아무런 외모에 대한 그걸 하지 말아라 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질문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고민 상담소라고 했는데 개인적인 질문을 너무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이거를 원래는 답변을 안 하려고 했는데 진짜 너무 많이 물어보셔서 몇 개만 언급을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4월에 결혼하는데 조미님께 축하받고 싶어요. 결혼 너무 축하드립니다. 만수무강하시고 백년해로 하세요. 1월 15일 입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왕 가는 거 긍정적으로 마음가짐으로 가고 싶은데 좋은 말씀 드려요. 제 동생이 입대했을 때가 생각이 나네요. 진짜 제 동생이 입대했을 때 진짜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거든요. 제 동생이 좀 마음도 여리고 이래가지고 군대 가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잘 적응하더이다. 그래서 가셔가지고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마음과 몸을 건강하게 있고 거기서 잘 적응을 하고 잘 전역해서 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화이팅입니다. 그리고 항상 군인분들 감사합니다. 나라 지켜주셔서. 다음 질문입니다. 결혼 생각 없어요? 결혼 생각 당연히 있죠. 저는 아기도 낳고 싶고 행복한 가정 꾸리고 그렇게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결혼 생각 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이것만은 꼭 한다 하는 언니만의 루틴이 있나요? 루틴이라고 하면 저는 눈 떠서 아침마다 고양이들 습식캔 주고 저 커피 마시는 게 저의 루틴입니다. 너무 허접한가? 근데 진짜 그게 제 루틴이에요. 다른 거는 막 꼭 루틴이라고 할 거는 없어서 커피 마시고 고양이 습식 사료주고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네. 몸무게 관리 어떻게 하세요? 저 몸무게 관리는 저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저는 간헐적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기간제 교사 10년 했는데 이번에 임용시험 1차 붙고 2차 준비 중이에요. 응원해주세요. 너무 축하드려요. 진짜. 이제 2차만 붙으시면은 정식 교사 되시는 거죠. 진짜 너무 축하드려요. 진짜 꼭 붙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그냥 본인 지금까지 잘해온 거를 믿고 지금 앞으로도 더 노력해서 2차까지 꼭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시고요. 제가 미리 축하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항상 같이 다니는 영상 제작 편집인이 따로 있는 것 같은데 별도로 고용해서 쓰시나요? 아니면 민초님께서 따박따박 직접 촬영 편집하시나요? 스토리상 단순 지인과 동행 찬스라고 하기에는 업데이트 할수록 내용과 영상이 고퀄이라서 질문드립니다. 일단은 제가 유튜브로 편집자 구한다고 공지까지 올렸었어요. 그래서 편집자는 지금 전문 편집자를 쓰고 있습니다. 촬영이랑 기획은 제가 다 직접 아직도 하고 있고 한동안은 제가 다 직접 할 예정인데요. 갈수록 업데이트 할수록 고퀄이라고 하셔서 기분이 좋네요. 이거 칭찬이잖아요. 그쵸? 제가 다 직접 촬영하는데 뭔가 전문인이 붙은 것처럼 내가 퀄리티가 높아지고 있다 이 뜻이죠?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항상 동행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항상 동행하는 사람은 없고 그때그때 제가 친구랑 약속 잡거나 이럴 때 그냥 동행하는 친구들이라서 제가 뭐 고용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전혀 아니고요. 그럴 능력도 없고요. 지금 제가 친구들이 다 저 유튜브 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 응원해주고 그리고 같이 만나면은 야 너 유튜브에 올려야지 하면서 같이 찍어주고 이런 친구들이어서 제가 되게 감사하게도 친구들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다음 응원은 언제? 제가 노래를 막 잘하는 편이 아니어가지고 아마 다음 응원은 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취미생활로 한 거여가지고 끝.
끝났다 드디어. 제가 아까 사실 이거를 찍기 전에 제가 진짜 열심히 찍었어요. 열심히 한 1시간인가? 2시간 동안 촬영을 했는데 그게 슬로우로 찍히고 무음으로 찍힌 거예요. 저번에 부산 때처럼 똑같이. 그래서 완전히 날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찍으려다가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너무 열불이 터져서 내가 진짜 하나하나 다 진짜 뭐 질문 하나하나 다 진짜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했는데 그게 날라왔으니까 너무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짜증 나는 기분이 이 영상에 드러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좀 쉬었습니다. 좀 쉬고 약간 누워가지고 이러고 있다가 이제 다시 이제 괜찮아져가지고 이렇게 찍는다는 거를 지금 이제 얘기를 드리네요.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 촬영 시간이 지금 몇 시간? 4시간인가? 너무 많아졌네요. 그래도 저 너무 재밌었어요. 고민 상담소 진짜 재밌어서 앞으로도 뭐 매월 초에 이제 인스타그램 무엇이든 물어보시오를 통해서 이제 고민 상담 그거 질문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부터 한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후에 영상이 나가는 형식으로 해서 매월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니까요. 만약에 관심 있는 분들 있으면은 매월 초에 이제 제 인스타 스토리로 고민 상담을 남겨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고민 보고 이제 답변해드리고 하는 거에 되게 재밌고 이제 뿌듯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 해나가고 싶다는 느낌이 들어서 앞으로도 많이 질문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 Every day, new day, happy day.